안녕하세요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 과일로 즐겨 드시는 키위, 이 키위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한 자료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키위하면 보통 비타민C 풍부하다, 이건 뭐 다들 아시잖아요. 그렇죠.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죠. 근데 오늘 자료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정말 그게 다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자료들을 보면 왜 어떤 분들은 키위를 드시고 나서 입안이 좀 뭐랄까 얼얼하다, 불편하다, 그렇게 느끼시는지 그 숨겨진 이유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. 아, 네, 키위 속에 있는 특정 성분들이 우리 몸, 특히 소화기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이면을 파헤쳐 보는 게 오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키위 먹고 입안 따끔거리는 거 저도 가끔 경험하는데 자료에서는 그게 그냥 산미, 신맛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. 네,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. 원인이 두 가지나 된다고요? 좀 흥미로운데요? 네, 맞아요. 자료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데요. 첫 번째는 옥살산염이라는 아주 미세한 결정체고요. 옥살산염?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액티니딘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 때문입니다. 액티니딘 효소. 아, 그 고기 질 때 쓰면 부드러워진다는 그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바로 그 원리인데요. 이게 입안 점막도 단백질이잖아요. 그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약간의 통증이나 붓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. 아하.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자료에 따르면요. 소화를 돕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만든 일종의 화학적 방어 기제. 방어 기제요. 네. 그러니까 식물 독소로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설명이에요. 와, 그냥 신맛이나 소화 효소인 줄로만 알았는데 식물의 방어 수단이라니. 이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. 그럼 다른 하나, 그 옥살산염 결정은 어떤 건가요? 옥살산염 결정은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. 자료를 보니까요. 키위 속에 있는 옥살산염 결정이 모양이 바늘처럼 아주 뾰족하다고 해요. 침상 결정이라고 부르던데요. 바늘 모양이요? 네, 그래서 이게 세포에 물리적인 상처를 낼 수 있다는 거죠. 자료에서는 그 관상용 식물 중에 디펜바키아라는 게 있잖아요. 아, 네네. 그 식물 수액 한 방울에 있는 옥살산염만으로도 심각한 구강 화상을 입힐 수 있다는 사례를 들면서 키위 속의 옥살산염 결정 역시 입안 점막이나 소화기관 내벽을 자극하고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 좀 날카로운 친구였네요, 키위가. 근데 또 한편에서는 뭐 제스프리 같은 키위 회사들이나 일부 전문가분들은 키위가 식이섬유도 많고 영양 밀도도 높은 그야말로 슈퍼푸드라고 엄청 홍보하잖아요. 그렇죠. 심지어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개선 효과가 있다. 이런 세미나 내용도 자료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네,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들은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. 오히려 키위의 그 뾰족한 옥살산염 결정하고 또 액티니딘 효소가 장 점막 세포들을 꽉 붙잡아주는 치밀 결합 있잖아요. 아, 장벽의 이음새 같은 거요? 네, 맞아요. 그걸 손상시켜서 소위 말하는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하거나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과는 좀 정반대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. 장누수라니. 그러면 실제로 자료에 언급된 뭐 세브란스 병원이나 아산병원 같은 곳에서는 크론병 같은 만성 장질환 환자들한테 꺽질이나 씨앗처럼 장을 자극할 수 있는 음식은 피하라고 공고한다면서요? 네, 그렇죠. 실제 병원 지침이죠. 그런데 그런 지침하고 또 키위 섭취를 권장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? 이 간극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.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. 실제로 그게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자료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. 게다가 옥살산염 흡수율 문제도 있어요. 흡수율이요. 네, 자료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은 먹은 옥살산염의 한 10%에서 15% 정도, 그 정도만 흡수하는데요. 당뇨나 고혈압, 비만 또는 만성장질환, 만성신장질환, 자가면역 질환 같은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분들은 이 흡수율이 50에서 60%까지 확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. 50%요? 와, 거의 절반 이상을 흡수한다는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런 분들한테는 옥살산염 섭취를 좀 제한하는 식단이 합병증 예방에 중요할 수 있다. 이렇게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. 하긴 자료에 보니까 치아시드나 아몬드처럼 옥살산이 되게 많은 음식을 먹고 갑자기 급성 신장 손상, 그러니까 급성 옥살산염 신장병증이라고 하던데 그런 게 온 사례도 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죠. 그러면서 많은 의사들이 이런 영양학적인 요인을 좀 놓칠 수 있으니 의사교육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연구진의 주장도 실려 있었는데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. 네, 그렇죠.
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옥살산염이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배출된다고 해도요. 그 과정에서 장 점막을 이렇게 긁거나 손상시키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. 아,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. 네, 그래서 소화기 내벽을 자극해서 위장염이나 장루수, 심지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자료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요. 키위라는 과일이 단순히 비타민C가 많은 건강 과일 이렇게만 볼 게 아니네요. 분명 유익한 영양소도 많지만 동시에 어떤 분들에게는 입안에 불편함이나 소화기 자극을 줄 수 있는 옥설산염 결정, 그리고 액티니딘 효소라는 양날의 검을 가진 셈이네요. 그렇습니다.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특히 특정 건강 문제, 아까 언급된 그런 질환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키위 섭취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.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평소에 이건 건강에 무조건 좋아 이렇게 믿고 먹는 식품들에 대해서도요. 오늘 키위 이야기처럼 혹시 그 이면에 우리가 잘 몰랐던 다른 측면은 없을지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?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좀 더 귀 기울이면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. 이게 오늘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